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모여 사흘간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구촌 공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세운미술관이 사명대사와 추사 김정희의 친필로 추정되는 서예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귀중한 자료인 만큼 전시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새 이사장의 진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모아준 종도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한국 사찰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현지 정부의 전철 공사로 폐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명 문인과 예술가들의 욕필 편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이 소설가 김채원에게 보낸 편지와 고 이어령 선생의 지필 책상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신라사찰의 건축기술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모여 사흘간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을 주제로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구촌 공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마음과학원의 국제학술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한마음선언 진주지원장 해근 스님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며 전체의 주인인 주인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삶 자체가 주인공과 한마음이 되는 과정이니 고가 아닌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음 선언은 생활 속에서 불법의 궁극 목적인 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는 도량이라고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우주의 근본, 만물 만생의 근본인 주인공과 하나 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자리이타의 길입니다. 특별 강연에 초청된 대사들의 강의도 국제학술대회를 찾은 사부대중들의 집중을 이끌어냈습니다. 압둘라 주한 아랍에밀레이트 대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ur President Sheikh Mohammed bin Zayed also he believed in tolerance and really we must address the root of the cause of the extremism and to prevent the recruitment of mislead youth to counter extreme ideology, which is really, this is kind of education. Our leaders believe that really we need to work together across the border, really to bring the prosperity. 아키바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연결성이 만들어졌는데 역설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약화와 정치 급진화 등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키바 대사는 경계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수호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To the World Wide Web and are in danger of losing our sense of person, our ability to reason and argue reasonably, our moral personality. There is even talk by Elon Musk of the creation of a neural chip. We need to approach all such innovation with the greatest of caution. 국제학술대회 시작에 앞선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글로벌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구에 닥친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뉴 노멀시대 공생의 삶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한마음 과학 국제 학술대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본 학술대회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생의 길에 크게 기여하는 학술대회로 회양되기를 진심으로. 글로벌 교류와 공조를 통해 지구촌 공생의 삶을 만들어 가려는 작은 날갯짓이 한마음 선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얼마 전 BTN이 보도했던 닮은 꼴 반가사유상을 보유한 세운미술관이 사명대사와 추사 김정희의 친필로 추정되는 서예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가 행서, 초서, 해서의 명필이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처음 제기됐는데요. 미술관 측은 귀중한 자료인 만큼 전시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사명대사의 친필로 추정되는 선시 팔곡병. 이재준 전 충청남도 문화재위원은 품격 높은 행서로 쓰인 8첩의 병풍은 그 크기로 미뤄보아 사명대사가 머리병풍으로 삼아 간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풍의 끝에는 송운이라는 호와 불제자 도장이 찍혀 있어 사명대사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예사에서 사명대사 위치가 상당히 낮게 평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온 문제에서 사명대사가 소위 행서, 초서, 그다음에 해서에 아주 굉장한 명필이었다 나오고 그분도 우리나라의 명필의 대가로 서예사의 중요한 몫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로. 사명대사의 심오한 무량사상을 대변하는 무량광 대자 현액도 이미 학계에서 진묵으로 인정된 작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운미술관은 팔곡병과 무량광 현액을 비롯한 사명대사 친필 추정 작품들을 BTN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인 이구노게 시를 쓴 장지, 인지내란 중 선조의 부름을 받은 잔치에서 지은 시고, 행서로 쓴 관찰 등 5점입니다. 사명대사의 당나라 이구노게 시를 보면 그 초서도 굉장히 활달하고 아주 그 굉장한 그 서예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전부 글자 한자를 전부 중국의 고대 그 초서에 비교했는데 당대 최고의 그 명필들의 그 전적을 전부 이분이 봐서 똑같은 게 없습니다. 미술관은 뛰어난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로 보이는 작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추사는 가문의 원찰이었던 예산 화암사의 식용루 현액을 직접 썼으나 정작 화암사에는 목각 현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인근의 한 암자에서 진위를 모른 채 걸어놓은 진묵을 세운미술관 측에서 입수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사의 묵란도와 초이선사 등 친분 있는 지인들에게 보낸 관찰들을 BTN에 공개했습니다. 정세훈 관장은 사명대사와 추사 선생의 진묵을 포함한 귀중한 유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을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투어로 국민들한테 좀 보여서 우리 선조들의 을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희귀 진묵들을 통해 뛰어난 서예가로서의 사명대사와 유학자로서 불교에 남다르게 천착했던 추사 김정희의 색다른 면모가 엿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새 이사장에 진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어제 법산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129차 이사회를 열고 원행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승가학원 이사장에 진우 스님을 호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마음을 모아준 종도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종단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이사회에서 호선합니다. 이어 이사회는 원생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종로구 구민회관 어린이집을 내년 2월 위탁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간서명 이사의 성행 스님과 서봉 스님, 신공 스님을 선임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한국 사찰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현지 정부의 막무가내 전철 공사로 폐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찰 이전 약속을 수차례 어기며 방관만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조계종 사회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교인 우즈베키스탄에서 1991년부터 한국 불교를 알려온 중앙아시아 유일의 한국 사찰 조계종 자은사. 지난해 시작된 타슈켄트 전철 외곽 노선 확장 공사로 자은사가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은사 법당과 요사체 1m 남지 뒤로 전철 교각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교각을 얹으면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자갈이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우리 시설의 정문이 기와장이 깨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길 들어가지 못해 계속 그 떨어진 공사 중이라서. 이달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즈벡 당국은 자은사 바로 앞까지 교각을 이은 지난해 9월까지도 공사에 대해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은사가 수차례 답변을 요구한 끝에 공사 계획을 알리고 그때서야 토지 수용과 법당 이전을 제안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며 스님이 사찰을 비운 이달 중순 자은사 요사체 위로 교각 상판을 얹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공사 소음과 낙하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매주 일요일 50여 명이 모여 진행하는 정기법회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안했듯이 우리 자은사 전체를 수용하고 자은사가 종교활동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일부 수용해서 땅을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책임 있는 말을 하질 않아요, 지금까지요. 자은사는 신행 활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공식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즈벡 당국이 회피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조계종 사회부도 자은사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자은사하고 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도 영어로 된 항의 메일을 보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남 당진 정토사 등 한국 지역 사찰에서 청원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과 중재를 통해 자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 일선에 나선 자은사가 신행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유명 문인과 예술가들의 육필 편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이 소설가 김채원에게 보낸 편지와 고 이어령 선생의 집필 책상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인문학관이 15년 만에 개최한 편지전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정 스님이 소설가 김채원에게 보낸 원고지 6장 분량의 자필 편지입니다. 2년 가까이 길러오던 난초가 이제는 떠나갈 시절 인연이 다가와 마음이 좀 그렇다고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1975년 서울사리를 정리하고 순천 송광사 뒷산 불이람에 응거하던 법정 스님. 1976년 11월 프랑스에 있는 김채원에게 겨울 땔감을 준비하고 일이 많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며 근황을 전합니다. 법정 스님의 생전 미공개 편지글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편지가 사람이 문자 행위를 하는데 가장 내면을 잘 나타내주는, 그리고 가장 작은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영인문학관이 2007년 이후 15년 만에 편지전을 열고 있습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용학 시인의 월북전 편지부터 황금찬 시인이 1976년 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을 축하하면서 이혜인 수녀에게 보낸 편지까지 법정 스님을 비롯해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문인과 예술가들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어령 선생의 서재와 1981년 동경에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쓴 책상이 선보이고 소설가 박범신의 방도 소개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읽을 책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읽을 글을 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영향을 받고 가시기를,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문학관의 한 방침이기 때문에 영인문학관은 매주 토요일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합니다. 다음 달 1일 나태주 시인에 이어 15일 소설가 박범신, 22일 이혜인 시인의 문학 강연회가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지난 22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와이즈 캠퍼스 명칭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와이즈 캠퍼스가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캠퍼스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민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경 총장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새 이름에 걸맞는 지역의 으뜸대학으로 현명한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선포식에 성림회 학인 스님들과 불교도 연합회, 학군단생도,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 등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남아있는 신라 사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로 조성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이를 가늠하고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신라 사찰의 주요 건물터와 출토 유물, 불탑과 불상의 조각 등에서 보이는 당시의 건축물과 생활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2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신라 사찰의 건축 기술과 생활 문화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항명사지를 비롯한 신라의 사지를 조사하고 연구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라 사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사찰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영위했는지 학술대회는 7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신라 사찰의 대지 조성과 축기부 조형을 비롯해 신라 불교 건축 기단의 형식과 축조 기법, 7, 8세기 경주 지역 전형 양식 석탑의 조형과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신라 왕경 사찰의 생산시설, 신라 사찰의 기와 사용과 지붕의장, 신라 사찰 출토 맨앞 토기의 용도와 특징, 신라 사찰 출토 금속 공예를 분석했습니다. 발표된 여러 연구성과와 토론의 내용은 사찰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중앙승과대 최태성 교수를 자장으로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최태성 교수는 발굴 조사와 연구를 통한 성과를 학술적으로 고증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러한 축적된 기술, 그러니까 연구 성과를 이제 문화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좀 입체적인 세미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도 그렇고 정단도 그렇고 추구하고 있는 이 문화 유산의 활용화에 따르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사찰의 건축 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신라 왕경 사찰 복원에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 21일 제2회 선거사지 5층 석탑 달해제 및 광주 평안기원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주공원 내 옛 선거사지 터에서 봉행된 달해제는 선조들이 광주의 기운을 지키고자 세웠던 5층 석탑에 차와 공약물을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영산제로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고 다인들의 차 공양과 들차 시연도 이어져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선거사터는 광주에서 가장 좋은 기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며 시민들의 평안을 부처님께 발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단체 모임 더 30km 포럼이 창립식과 함께 제1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30km 포럼은 지난 22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범시민단체 모임 창립과 발족에 이어 노후 원전과 안전을 비롯해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1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30km 포럼은 창립식에서 원전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립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원정 스님과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을 비롯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 울산 시민공동행동,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호와 상징의 세계를 통찰력 있게 표현해내는 불자 화가 정광아 작가가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정광아 작가는 어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비아비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캔버스 100호 크기의 청경 관음보살을 비롯한 총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정광아 작가는 선사시대 동굴 벽화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술은 기호와 상징으로 이뤄졌다며 기호와 상징을 도구로 불교 경전과 부처님상을 통해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아 작가는 문자와 불상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내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